잘 벌고 잘 살자.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조원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 변동성도 많이 예상이 됐었고 불안한 시장이 많이 예상이 됐고 실제로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 잘 지켜내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내일부터는 좀 숨 고르게 하시면서 약간은 쉬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주말 동안 우리 장이 또 얼마나 버텨줄지를 우리가 예상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우리 팍스경제TV와 함께 이 이슈까지 파악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주식장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FOMC가 또 10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엔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지금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거기에 이 파월 의장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앞으로의 이 금리 인하도 예상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이 최고의 고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 물가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결국에 이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보다도 올해 연내 또 다른 추가 인하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이야기 해보는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 오늘도 끝까지 보셔야겠죠. 제가 양자 컴퓨터 이야기하면서 아이온큐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혹시 그때 관심을 갖거나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아마 굉장히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만 해도 34%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팍스 인베스테이너 계속 시청하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가져가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이슈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방송 하나도 빼놓을 것 없이 영양가 가득한 이야기 가득하니까요. 계속해서 50분 힘차게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 날씨 어땠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주원의 증시 날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대선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3대 지수 어땠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분위기를 달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해가 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우 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지수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약간은 약보합세에서 마감을 한 것이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 가운데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선이 끝나면서 불확실성 해소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줬고요. 법인세 인하할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관세는 증가할 것을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어쨌든 재정 적자 증가 우려로 이어졌고 실제로 10년물 국채도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빅테크주들 계속해서 잘 나아가주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새 규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서 이 며칠 거래일 계속해서 이어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총 자리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모습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지금 마이크로에게 약간은 좀 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마진이 높다는 이 모건 스탠리의 발언과 함께 그래도 견조한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 중국 관세에 대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종목들이 전장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중국과 많은 관련을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애플의 견조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는 또 어떤가요? 트럼프와의 관계가 좀 문제가 됐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트럼프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되었을까요? 어쨌든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죠. 주가를 상향 조정해주면서 계속해서 트럼프와 친목이 부각되는 이 테슬라가 강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4.75%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스웨즈 내림세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이 되고요. 하원만이 남았습니다. 상원까지도 공화당이 많은 모습, 점령하는 모습이었죠. 하원까지 지금 공화당이 점령을 해준다라고 하면 레드 스윕에 대한 가능성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대선 불확실성 해소되고요. 트럼프 정책이 이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까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와 달러가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금값 자체는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한번 봐야겠죠. 국내 증시는 약간 분위기를 좀 달리하기는 했고 코스피는 상승하며 장을 마감해주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약간은 흐린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트럼프 관련주들이 앞서 나가준 것들은 맞지만 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2%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그리 좋지는 못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 대선 불확실성 해소됐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수혜 업종별 차별화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도 종목별로 약간은 힘내주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엔비디아 잘 나아가줬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국내주에도 관련주들 함께 잘 나아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또 어제 아침에 좀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 윤 대통령과 이 트럼프의 통화가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한국에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한국의 협력 도움을 요청했죠. 이런 것들이 조선주에게도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하루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잘 나아갈 수 있는 섹터 당연히 방산이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오른팔이 되었는데 트럼프도 그렇고 둘 다 우주 산업의 진심이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방산 52주 신고가 종목들 속출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주로 여겨졌던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52주 신저가 대량 종목 속출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수혜주로 여겨졌던 이 바이오주들 하락했는데요. 이유는 좀 여러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좀 꼽아보자면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문제가 분명히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의 보건 관련 영향을 주었던 이 케네디가 계속해서 FDA 폐지에 대해서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이오주 하락을 이끌었다라고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어쨌든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견조하게 정말 힘차게 달려나가주는 모습인데요. 결국에 우리 글로벌 제약사가 힘까지 내줘야 우리 국내 증시에도 맑은 해가 뜰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불확실성 해소되기는 했지만 트레이딩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1월 FOMC 대기하는 심리에 좀 관망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관련은 없지만 대선과는 별개로 이 대왕고래주도 함께 잘 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석유공사 정부의 시추 계획안 승인 요청에 강세 보이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증시까지 날씨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 국내 전장과 이어서 오늘 뉴욕 증시까지 그렇게 맑은 하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트럼프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죠?
경제 부흥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얼마만큼 우리 주식 날씨에 해가 뜨게 해줄지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다음에 핫 이슈로 찾아뵐 텐데요. 아마 그때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다려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증시 현황 좀 알아봤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떤 것들이 이끌어줄 수 있을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인베스트이너 핫 이슈 톡톡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장 첫날 더본코리아 이야기입니다. 더본코리아 수요일 날 상장을 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려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가요? 공모가 대비 70%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100조 원 효과가 생긴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64,400원에 거래가 되면서 개장 직후 36.32%까지 증가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더본코리아의 상장 자체가 많은 우려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요식 업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조 원씨의 이 기조는 확실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스 업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해 가면서 이 상장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백종원 씨가 많은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시니만큼 지금 방송을 넘어서서 이 상장사로서까지 성공하는 모습 우리가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죠. 더본코리아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에 맞는 관련주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주들 계속해서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BGF 리테일 생각이 나시나요? 이 백종원 씨가 계속해서 많은 도시락이나 식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CU에게 관련주로 좀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저는 넷플릭스에도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더본코리아 때문이 아니고요. 백종원 씨 때문이 아니고 이 흑백요리사를 넘어서서 국내에서도 많이 흥행할 수 있는 시리즈들, 컨텐츠들 많이 내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이번에도 좀 기대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 말씀드렸었죠. 정말 인기리에 조금은 방향을 맞췄고 이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넷플릭스에게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국내에서 더본코리아가 잘 나아가주겠다라고 한다라면 분명히 넷플릭스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뚜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백종원 씨의 군대 선임이 또 회장으로 계시죠. 그만큼이나 이 오뚜기와의 협력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뚜기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오뚜기, 삼양, 그리고 CJ까지 굉장히 선한 경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외, 이 해외에서까지 라면이 경쟁력이 생기면서 지금 이 식품주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1인 가구의 수요 증가까지 올라가면서 간편식이 또 수요가 올라갔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찰나에 백종원 씨와 많은 콜라보 제품이 있는 오뚜기가 이번 더본코리아 상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백종원 씨에게 기대를 넘겨보고 저희는 다음 두 번째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으니 방산 이제 더욱더 집중해봐야 할 텐데요. MSCI 지수 편입하면서 우리 현대 로템 잘 나아가 줬습니다. 방산 우주뿐만 아니라 전투기나 이러한 무기들에서도 많은 힘을 내어주고 있죠. 제가 방송에서 방산 ETF라도 들어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고려 많이 해보셨나요? 방산 앞으로도 잘 나아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방산 기술이 발전해주는 것은 우주 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전쟁이 계속해서 발발하는 것들은 굉장히 슬픈 소식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전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종전을 시킬지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에서 정말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들어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떠한 정책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 방산주들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까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또한 방산업체 밥콕과 MOU를 체결하면서 4%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 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지금 우주, 방산 이런 전투기까지 해서 잘 나아가주는 모습이니까요. 방산주들 앞으로도 좀 집중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는 역시나 이 엔터주 이야기입니다. 엔터주가 ETF까지 수익률을 잘 책임져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엔터주 증권가에서 내년에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엔터주가 이번 연도에는 약간의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그만큼이나 지금 칼을 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로제 씨의 신곡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년까지 BTS 완전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여겨지고요. 그러면 엔터주 잘 나아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연말에는 지금 엔터주가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요가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킬 것 같고 거기에 BTS 완전체가 돌아와 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국내 K-팝 그리고 K-열풍의 힘을 다시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어유라는 것 자체가 엔터주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상승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3개월간 주요 엔터 종목들의 수익률 또한 굉장히 높은 추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번 엔터주 약간은 부진한 모습에 실망하신 분들 계셨다면 이번 연말부터는 다시 한번 관심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이야기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연말하면 가장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당연히 크리스마스가 좀 떠오르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좀 어떤 것들을 많이 하시죠?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또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날씨가 더불어 굉장히 춥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뭐 재밌는 영화도 많이 보실 것 같고 미디어 분야도 잘 나아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어쨌든 레몽레인이 강세를 보여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영상 공개 이후 기대감이 올라가 주면서 계속해서 이 미디어주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우 이정재 씨가 최근 레몽레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로 다시 한번 선임된 것까지 이슈가 굉장히 되었습니다. 연말 자체가 소비가 증가를 하고요. 주식 시장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즌이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연말에 조금 우리가 주식시장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통업계나 쇼핑몰에서도 많은 힘을 내어주고 있고 또 소비를 더욱더 촉진시키기 위해 많은 프로모션과 전략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이쪽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초까지는 외식업계, 그리고 유통업계, 쇼핑몰, 백화점까지도 잘 나아가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소비가 많이 증가할 만한 이슈들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다다음 주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이 많은 분들의 소비가 증폭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여행 수요도 굉장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 이 중국이 무비자 여행을 보여주면서 이 여행사들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었죠. 그런데 여행사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과의 교류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졌고요. 거기 중에 하나가 또 엔터주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행 수요가 또 올라가 주면서 항공사들이 굉장한 수혜를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4분기 여객 사업은 동계 수요 집중이 예상되는 동남아 노선 중심으로 공급을 추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해운 시장이 지금 불안한 모습을 미국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사에서 이때를 기회로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우리가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해운사 파업이 또 문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좀 여담이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두루마리 휴지가 품귀 현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시기 때 두루마리 휴지 하나에 막 10,000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사가 파업을 하면서 두루마리 휴지를 다시 못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인식 안에 들어온 겁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잔존해 있고요.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해운사 파업이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국내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판매하고 있고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요소다라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행사들 우리가 많은 심리가 반영되어서 주가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심리가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중국 비자 면제에 따라서 TMF 사태 비용 문제도 일단락된 것들이 항공사에게 많은 영향을 주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 해볼까요? 11월입니다. 여러분 11월에 좀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첫 번째로 빼빼로데이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 연도에 제가 빼빼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빼빼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빠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은 빼빼로 어디서 받으실 수 있는지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빼빼로 저는 참 그냥 평소에도 즐겨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1일에는 굉장한 수요를 보여주는 게 우리 또 빼빼로이기도 하죠. 빼빼로를 생산하고 있는 롯데 웰푸드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뉴진스까지 해외 시장을 공략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뉴진스가 이 빼빼로를 들고 일본에까지도 갔다라고 하고 타임스퀘어까지도 진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이나 빼빼로데이가 이제는 국내에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해외로까지 이 K 열풍과 함께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빼빼로를 생산하고 있는 롯데 웰푸드가 이번에 좀 호재로 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수능도 남아 있습니다. 이때 빼빼로뿐만 아니라 초콜릿부터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디저트를 포함해서 많은 유통업계에서 힘을 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11월에 아무래도 이 유통업계들 힘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배민도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하니까요. 이마트, 배민, 롯데 웰푸드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투자자라고 하면 핫 이슈에서 우리가 밀려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의 인베스트이너 핫 이슈 톡톡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는 걸로 하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생활 속에 지혜로운 경제 지식 접목시킬 수 있는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번에는 생활 속에 지혜로운 경제적 지식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좀 소비를 해볼까라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와 재미있게 이야기해보시면서 나의 소비 습관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원은 한정적이고요. 선택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매번 중요하고 거기에 자원은 한정적으로 계속해서 소비가 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비용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 자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게 됩니다.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한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24시간씩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쓸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 시간 1분 1초를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굉장히 우리의 지혜로운 소비에도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 좀 에너지를 가지고 오시는 편인가요? 내가 너무 피곤하다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차 한잔 하는 거, 이게 오히려 좀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잠을 자는 거, 이런 것들에서 더 에너지를 얻으시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자원을 어느 곳에 더 쓰고 어느 곳에서 더 가져가고 이런 선택들을 하는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이런 시간보다는요, 오히려 혼자 자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시간들에서 더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오히려 어떠한 생산을 하는 것보다 모든 생산을 멈추는 것이 저에게 이득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은 한정적이고 저의 선택은 중요할 때 저의 선택이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 시장에서 지금 이 경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잘 파악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파악일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가 결정되는 게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마 중학교 사회 시간부터 우리는 이걸 배워왔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또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우리가 에어컨을 구매할 때 한여름에 사려고 하면 가장 비싸지 않나요? 그런데 아마 겨울에 에어컨을 사려고 하면 정말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뭘까요?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을 때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투자를 할 때에도 이미 올라와 있는 기업보다는 이미 낮지만 우리가 전망을 했을 때 잘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업에게 같이 투자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그렇고 소비할 때도 그렇고 수요를 전망할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소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마트폰도 그래요. 지금 애플이 최근에 신제품을 출시를 해줬는데 지금 출고가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저도 사실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조금만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이나 지금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면서 내가 지혜롭게 소비를 할 때 조금이나마 더 수익화 시켜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 인식 안에 더욱더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소비자로서 더욱더 지혜롭게 판단하고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운영해야겠다, 시장에 참여를 해야겠다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겠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이나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이 경제 그리고 투자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은 그래도 힘을 내주는 모습을 간혹 보여주지만 저번 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왔죠.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주식 투자에 모든 몸을 담궜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른 분야에 채권, 부동산 여러 가지에 좀 투자를 해두셨다라는 분들이 계셨다면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화를 시켜보셨을 테니까 아무래도 이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분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을 하면서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나의 지갑 상태, 나의 자산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손실되는 부분만 확인하고 또 이익하는 부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서 수익화한 이 자산까지도 관리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내가 수익화한 것들을 어떻게 재투자해서 다시 한번 수익화를 시켜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 혼자 하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송 중에 나가고 있는 하단의 QR코드 활용해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팍스경제TV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요. 많은 분야의 투자, 이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이 견해도 넓혀보시고 투자 인사이트까지 가져가시는 현명한 소비자, 현명한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1602년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시작을 해 주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주식을 좀 발행을 해서요. 당시 사람들이 선박이 항해를 나갈 때 위험도 다 함께 부담을 하고 자금도 다 함께 부담을 하고 결국에는 수익도 다 함께 나눠 갖는 시스템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국에 이 주식시장의 최초의 기반이 되었고요. 지금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되었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600년이면 굉장히 옛날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부터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나의 자산을 불리고 어떻게 하면 좀 리스크는 서로 나눠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좀 우리가 고민을 했다라고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달러 지폐 속의 숨은 뜻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달러 지폐에 이 경제학의 의미가 또 들어있다라고 하는데요. 1달러 지폐 안에는 In God We Trust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앙적인 이야기에서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경제학자들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국가의 경제가 살아난다, 이 경제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뢰가 경제의 기초임을 좀 강조했던 것인데요. 결국에 사람들은 믿을 때 돈을 쓰게 되어 있고 이처럼 경제는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뢰 그리고 가치관의 뿌리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금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이 경제적, 재정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 구성원끼리의 신뢰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 국가가 국민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리니의 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치의 역사라고 제가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사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어 딱 들었을 때 일단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가장 소비를 할 때 경계하는 부분이 사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저는 사치로 여기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례로 제가 딱 먹여 놓은 것이 내가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는 내가 사치를 부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과한 소비를 하려고 할 때 내가 혹시 이거를 사고 한 달 뒤에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내 삶을 흔들릴 정도로 너무 힘들까라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 더 소비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절약을 하고 소비를 하면 경제는 좀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세기 프랑스 왕 이 루이 14세는요. 국가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왕이 먼저 앞서서 사치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이 왕을 따르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사치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다른 계층의 소비까지도 우리가 좀 자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조금 더 써야 될 때, 경제가 너무 침체됐네, 사람들한테 돈 좀 쓰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금리를 낮춰서, 기준금리를 낮춰서 조금 더 돈을 쓰기 쉽게 대출을 받아서 내가 원래 살 수 있었던 것보다 더욱더 쉽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죠. 그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우리 연준이 노력을 해줍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합쳐서 결국엔 사치의 역사다라고 제가 부제를 달아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할게요. 빅맥 지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빅맥 지수는 결국에 1986년에 영국 경제 전문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각국의 통화 가치를 좀 비교하고자 이야기를 내는 것인데요. 빅맥 가격 자체는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나라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 가격도 있겠지만 인건비 그리고 이 통화 가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5달러짜리 빅맥이 있는데 한국에서 4달러라면 한국의 통화 가치 자체가 저평가됐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환율과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환율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더욱더 유리하게, 더욱더 지혜로운 소비를 할 수 있는 해외여행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비를 자극할 법한 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1월 넷째 주 금요일 날 이루어지겠죠. 블랙 프라이데이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때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너무 예상치 못한 소비하지 않도록 경계감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할인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소비할 것이라는 것을 기업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가 더 합리화될 수 있게 전략을 짰을 것이고 그것에 맞는 상품들과 제품들 많이 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체크리스트로 적어놨다가 소비하시는 것은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소비는 오히려 적자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시즌이 돼야겠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도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봤는데요. 이 다음에는 주사인 볼트 타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사인 볼트 타임 시간에는 더욱더 심오하고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 타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꼭 관심을 갖고 있으실 법한 모든 이야기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많은 투자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요. 앞으로 많은 정책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기업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법인세가 15%로 감소가 될 것으로 우리가 전망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이나 기업들은 우리 트럼프와 함께 다른 도약을 또 계획하지 않을까 우리가 또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금 정책 변화가 결국에는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리가 전망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우리 주식 시장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주말 동안에도 우리 주식 전 세계의 경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이슈들이 또 나와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리스를 이기고 트럼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국, 일본, 한국까지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정책 어떻게 바뀔까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출과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을 결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우리가 우려할 만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이 결합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공공부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부채가 증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죠. 미국 국채가 증가하는 결과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재정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완전히 확고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법인세를 포함한 많은 세목의 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 지출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공공의료와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도 좀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미국 국채는 더욱더 이번 연도를 통해서
인상될 수도 있겠다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통화 정책은 어떨까요? 비교적 트럼프는 완화된 통화 정책을 이끌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미 달러가 같이 급락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인플레이션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좀 공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통화 가치 자체를 떨어뜨리면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 걱정은 이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가 견조하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지표와 시장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통화 가치를 낮추고 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가 준다고 하면 국내는 좀 영향을 너무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그래도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국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힘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또 속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려해야 되는 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선호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계속해서 금값 자체도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역 정책은 어떨까요? 트럼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먹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국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이 자국의 기업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면 해외에서 이를 메꾸려고 관세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계속해서 이 TSMC에게도 그랬고 삼성전자에게도 그렇고 왜 돈을 주고 우리 국내에 공장을 짓게 하냐. 아마 돈을 부과했으면 얘네가 와서 공짜로 공장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에 대해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관련주 여기서 방산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방산 ETF라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일론 머스크 모두 우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방산 굳이 전쟁이 아니어도 앞으로 잘 나아가줄 수 있는 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관심을 또 갖고 있는 분야 SNS가 있겠죠. SNS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SNS가 이제 우리에게 투자 인사이트를 주는데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방송에서도 이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SNS 투자 인사이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정말 선물처럼 그냥 가져가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AI 기업에 대한 투자 이제는 멈출 수가 없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지금 시장 자체가 AI에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AI의 고성장, 고실적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만큼 차후에는 AI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겠다라는 일각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AI 기업 주식 투자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실내 환기 춥더라도 꼭 하루에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대기 문제가 화두에 오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호흡기에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환기 꼭 해주시고요. 청결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코로나가 재유행한 지 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만연하다라고 할지언정 이 코로나의 그 후유증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건강을 지켜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수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철 음식 이번에는 빼놓지 말고 계속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방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정도로 정말 즐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몸에 너무 좋다라고까지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제철 음식 잘 챙겨 드시면서 이 시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투자까지 가져가셔야겠죠. 일양약품 같은 경우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 처방해주는 대표적인 제약사입니다.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에서는 계속해서 대상포진을 위한 이 연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이 많아서 대상포진이 급증할 수 있는 이 시기에는 분명히 개발이 잘 나아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경동 나비엔 앞으로도 이 제품으로서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돼지 열병도 유행할 수 있겠죠. 이글벳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법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지만요. 앞으로도 여러 부분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